서울 외곽 정릉동 골목 깊숙한 곳. 재개발 소문이 돌기 시작한 이곳에는 아직도 30년 된 낡은 세탁소 하나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간판에는 발행 글씨로 만물 세탁소. 이곳의 주인 이순자. 올해 65입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세탁소 문을 엽니다. 쇠 덧문을 열고 오래된 세탁기 스위치를 켜고 낡은 다리 밑판을 펼치는 것이 순자의 하루입니다. 세탁소를 시작한 지 벌써 30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 이 세탁소 하나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 아들마저 10년 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이제 순자에게 남은 건 이 낡은 세탁소와 몇 안 되는 단골 손님들 뿐입니다.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세탁소 문 앞에 낯선 봉투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깨끗하게 개켜진 옷 한 벌과 짧은 편지 한 장, 그리고 건축학과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학과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하지만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읽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선배라니 나한테 하는 말인가? 하지만 편지에 적힌 글씨가 너무나 간절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세탁물을 받아 정성껏 빨고 다렸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힘내세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편지가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익명의 손님은 세탁물과 편지를 남겼고 순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써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몰랐습니다. 이 익명의 손님이 바로 세탁소 근처 옥탑방에 사는 청년 강지훈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지훈이 세탁소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해 순자가 대신 자기 돈으로 세탁비를 내주고 있다는 사실도요. 강지훈은 명문대 건축학과를 다니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 학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휴학 중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돈을 모으고 있었지만 꿈을 포기해야 할지 매일 고민했습니다. 그런 지훈에게 세탁소 주인의 짧은 응원 메시지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선배가 자신을 응원해준다고 믿으며 다시 건축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순자는 세탁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세탁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강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순자를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 세탁소가 만물 세탁소 맞나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봤는데 오래된 가게 같아서요. 순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30년 됐어요. 이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세탁소죠. 지훈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익명으로 보낸 편지의 주인공이 바로 이 할머니라는 걸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선배님, 요즘 제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전국 건축 공모전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선배님의 응원 덕분입니다. 꼭 좋은 결과 보여드릴게요. 순자는 편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탁물을 더욱 정성껏 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세탁소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 박영태였습니다. 박영태는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개발 컨설팅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건물주님과 이야기가 다 됐고요.
다음 달까지 이 자리를 비워주셔야 합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박영태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이 건물은 대형 프랜차이즈에 넘어갑니다. 보상금은 건물주가 받으시고 세입자분들께는 이전 비용만 지원됩니다. 순자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이곳을 이렇게 쉽게 떠나야 한다니.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탁소는 순자에게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하던 추억이, 아들을 키우던 흔적이 모두 이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을 떠난다는 건 그 모든 기억을 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세탁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지훈이 세탁소 앞을 지나가다 순자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순자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지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젊은이가 무슨 걱정을. 그냥 나이 들면 이런 거예요. 지훈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찜찜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은 공모전 준비를 하던 중 우연히 동네 게시판에서 재개발 공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릉동 일대 재개발 예정, 세입자 이전 공고. 그 목록에 만물 세탁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세탁소가 사라진다고. 그는 급히 세탁소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세탁소 재개발 소식 들었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다음 달까지 나가야 한대요. 지훈은 답답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다른 곳으로 이사하실 거예요.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사라니,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다시 시작할 힘이 있겠어요. 그냥 이제 그만할까 봐요. 지훈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탁소가 사라지면 그 익명의 선배와의 연결도 끊기는 건가? 지훈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 세탁소는 할머니의 전부잖아요. 순자는 지훈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젊은 친구. 하지만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건축을 배운 이유가 뭐였지? 단순히 건물을 짓기 위해서였나? 아니면 누군가의 공간을, 추억을, 꿈을 지키기 위해서였나? 지훈은 노트를 펼치고 연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만물 세탁소의 스케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공모전 준비를 잠시 미루고 만물 세탁소를 살릴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재개발은 이미 법적 절차를 밟은 상태였고 건물주는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지훈은 건축학과 교수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재개발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렵지.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거나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으면 가능성은 있어. 지훈은 교수의 말을 듣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사회적 가치. 만물 세탁소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지훈은 동네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세탁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순자 씨 세탁소 덕분에
우리 손자 졸업식 정장을 깨끗하게 입을 수 있었어. 한 아주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 웨딩드레스 손질해 준 곳이 바로 저기예요. 한 청년은 말했습니다. 제가 취업 면접 볼 때 순자 할머니가 무료로 양복 다려주셨어요.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만물 세탁소는 단순한 세탁소가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의 인생이 지나간 곳이었습니다. 지우는 이 이야기들을 모아 건축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모전 대신 만물 세탁소 살리기 프로젝트를 새로운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우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기러 갔습니다. 그런데 카운터 위에 놓인 장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장부에는 익명 고객이라는 항목이 있었고 세탁 비용 옆에는 미수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수금이라니, 그럼 그동안 내가 세탁비를 내지 않았단 말인가? 순자는 황급히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다른 손님 거예요. 하지만 지우는 이미 눈치챘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자신이 맡긴 세탁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지우는 순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동안 제 세탁비를 할머니가 내주신 건가요? 순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지우는 이미 확신했습니다. 그동안 익명의 선배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세탁소 주인 할머니였던 것입니다. 지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그동안 주고받았던 편지는 뭐였지? 할머니가 나를 속인 건가? 아니면 동정으로 도와준 건가?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세탁소를 나왔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방 안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응원받고 있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동정받고 있었던 것 같아서요. 며칠 후, 지우는 세탁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걱정이 되어 지훈의 옥탑방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지훈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왜 오셨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왔어요. 지훈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해라니요. 제가 할머니한테 빚진 건 맞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빚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내가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했을 뿐이에요. 지훈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동정 아니에요. 저는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순자는 지훈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며칠 후, 지훈은 동네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순자가 세탁소를 건물주에게 팔기로 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지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포기한 건가? 하지만 사실 순자는 세탁소를 판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재개발 보상금 협상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왜곡되어 퍼졌고 지훈은 오해했습니다. 지훈은 분노했습니다. 할머니는 세탁소를 지킨다고 했으면서 결국 돈을 받고 팔아버린 거잖아. 그럼 나한테 포기하지 말라던 말은 뭐였어? 지훈은 세탁소 앞에 찾아가 순자에게 따졌습니다. 할머니, 세탁소 파신다는 게 사실이에요. 순자는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나는 단지 보상금 협상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훈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소문이 나요? 할머니는 결국 돈을 택한 거잖아요. 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이 세탁소를 지키고 싶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어요. 지훈은 더 이상 듣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세탁소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앨범 속에는 순자의 아들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건축학과를 다녔습니다. 꿈은 건축가였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잃은 뒤 건축학과 학생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훈을 처음 봤을 때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지훈이 보낸 편지를 읽으며 순자는 아들에게 하지 못한 응원을 지훈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순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냥 내가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했을 뿐인데.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우연히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순자 씨 아들 얘기 알아. 건축학과 다니다가 졸업 직전에 사고로 세상 떠났어. 그 후로 순자 씨가 건축학과 학생들 보면 꼭 챙겨줬어. 너도 그래서 챙긴 거 아니겠어. 지훈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순자가 자신을 도운 건 동정이 아니라 돌아가신 아들을 향한 그리움이었던 것입니다. 지훈은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훈은 급히 세탁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세탁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임시 휴업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불안해졌습니다.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지훈은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순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입니다. 지훈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순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힘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훈은 침대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자는 눈을 뜨고 지훈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구나. 지훈은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동정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가 할머니 마음을 몰라준 거였어요. 순자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내게 제대로 말하지 않았으니까. 지훈은 순자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세탁소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재개발은 다음 주부터 시작된대.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지훈은 병원을 나와 밤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만물 세탁소의 역사와 가치를 담은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이미 재개발을 승인한 상태였고 지훈의 진정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네 주민들을 모아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만물 세탁소를 지키자는 서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세탁소를 이용했던 사람들, 순자에게 도움받았던 사람들, 동네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1000명의 서명이 모였습니다. 지훈은 이 서명을 들고 다시 구청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불렀습니다. 지역 신문과 방송국 기자들이 취재를 나왔습니다. 만물 세탁소의 이야기가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된 세탁소를 지키려는 할머니와 청년의 이야기.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회사에도 압박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재개발 회사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세탁소가 있는 건물만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훈은 병원으로 달려가 순자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세탁소 지켰어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지훈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훈은 순자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도 할머니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순자는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세탁소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함께했습니다. 지훈은 공모전을 포기하고 세탁소를 돕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세탁소 일을 돕고 밤에는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지훈을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와 지훈은 세탁소 앞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공모전은 포기한 거야.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미 제 작품을 완성했어요. 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작품이라니.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세탁소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이 세탁소예요. 이 세탁소를 지킨 것, 그게 제 작품이에요. 순자는 지훈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훈은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저는 건축가가 될 수 있었어요. 몇 달 후, 지훈은 건축학과로 복학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논문으로 만물 세탁소 프로젝트를 제출했습니다. 논문 제목은 공간의 기억,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지훈의 논문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건축상도 수상했습니다. 순자는 지훈의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상을 받는 지훈을 보며 순자는 돌아가신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봤니?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저 친구가 이뤘어. 시상식이 끝난 후 지훈은 순자에게 다가와 상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상은 할머니 거예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어요. 순자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거야. 하지만 지훈은 고집스럽게 상패를 순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 받으세요. 저에게 할머니는 선배예요. 인생의 선배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상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훈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만물 세탁소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탁소를 지킨 것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였습니다. 순자와 지훈은 함께 웃으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훈은 순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너 덕분에. 지훈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할머니 덕분에 행복해요. 그날 밤, 순자는 세탁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앨범을 꺼내 아들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사진 속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보내준 적이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꿈꾸던 세상을 저 친구가 만들어가고 있거든. 순자는 사진에 입을 맞추고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세탁소 간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만물 세탁소. 30년의 역사가 담긴 이곳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지훈은 건축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아 순자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새로운 세탁기였습니다. 순자는 기뻐하며 지훈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지훈은 매주 주말마다 세탁소를 찾아와 순자를 도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순자와 지훈은 세탁소 앞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너는 나한테 뭐야?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가족이에요. 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정말?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에요. 순자는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지훈은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만물 세탁소의 간판이 노을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세탁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꿈과 추억이 빨래처럼 걸려있는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자와 지우는 혈연을 뛰어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봄이 왔습니다. 만물 세탁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자와 지우는 매일 아침 함께 세탁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옷을 빨고 다리고 개키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만물 세탁소는 이제 단순한 세탁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꿈을 빨아주고 상처를 다려주고 희망을 개켜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자와 지우는 그 꿈의 수호자였습니다. 5년 후 지우는 건축회사에서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프로젝트로 만물 세탁소를 리모델링했습니다. 낡은 건물은 새롭게 단장되었지만 간판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만물 세탁소. 순자는 이제 70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세탁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매주 주말마다 세탁소를 찾아와 순자를 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한 젊은 여대생이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여기 익명으로 세탁물을 맡길 수 있나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여대생은 가방에서 세탁물과 편지를 꺼내 건넸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학과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하지만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읽고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여대생에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기서는 당신의 꿈을 응원할게요. 여대생은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세탁소를 나갔습니다. 지훈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누군가의 꿈을 지켜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 지훈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세탁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물 세탁소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꿈을 빨아주고 희망을 다려주고 사랑을 개켜주는 곳. 그곳에서 순자와 지우는 오늘도 조용히 누군가의 인생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